네, 반갑습니다. 6.25 72주년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이 시간에도 머리를 좌우로 흔들는 이런 자들이 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황당한 일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피카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피카소, 실존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사르트르, 쌍소의 가수인 이브몽땅,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특히나 이브몽땅은 부자가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6.25 전쟁 직전에 프랑스 공산당의 부탁을 받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그려진, 그것을 위해서 그려진 비둘기 그림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회담을 할 때도 비둘기가 그려졌습니다. 그 비둘기는 북침서를 주장했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피카소와 사르트르와 이브몽땅 등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전 세계 지식인들의 뇌를 마비시키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앞에서 강석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카고대 석사 교수인 브룩스 커밍스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가 무엇을 말했는가? 6.25는 내전이다. 내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 그러니까 94년도에 옐친이 소련의 국가 기밀을 공개하면서 남침이 명확해지자, 그때는 무슨 말로 호도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6.25의 남침을 뿐만 아니라 6.25는 누가 시작했는가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라는 말로서 북한의 죄를 연재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문재인의 말들 하나하나 대부분이 브루스 커밍스의 이른바 수정주의 사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남침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른바 대한해협, 특히 부산 앞바다에서의 남북한 해전인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수송선이 개선박이 나타났다는 것을 백두산호에 알린 시각은 1950년 6월 25일 당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군함인, 유일한 군함이었던 백두산호는 유교와 낙이 불과 6년 전에 건조된 것입니다. 그 배를 군인들의 가족들이 15,000달러를 모으고, 거기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45,000달러를 모아서 6만 달러를 가지고 손원일 제독이 미국에 가서 그거를 사서 해양 실습선으로 쓰이던 배를 사와서 중간에 하와이에서 함포를 설치하고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고 돌아온 날짜가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돌아와서 휴가를 받고 나가 있다가 명령을 내려도 겨우 사람이 없으니까 출항을 할 수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후 5시에 돼서야 출동을 했는데 바로 이 앞바다에서 오후 8시에 칠암 앞바다에서 배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추격전이 일어나서 새벽 자정에 즈음에서야 겨우 그 배를 우리 이 병사들이 3명의 희생자를 하고 그리고 600명의 무장군인을 태운 북한의 수송선이 마침내 수장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만약에 그 수송선이 침몰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 수송선이 내려오기 전에 새벽에 묵호항에 북한의 게릴라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또 울진 쪽에서 상륙을 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남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전형적인 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교과서에도 어느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를 자처하는 자들 피카소니 사르트르니 이무몽땅이니 심지어는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까지 이런 자들이 앞장서서 북침을 주장하고 이것의 죄는 미국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세뇌된 이 선량한 국민들이 잘못해서 6.25가 왜 일어났는지 6.25의 피해가 어떠했는지 그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비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당시에 35,000여 명의 학살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북한 황해도의 신천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마치 모든 희생자가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 자리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신천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날조된 역사로서 이걸 가르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흥에는 12,000여 명, 그 12,000여 명의 비극이 거기에서 희생된 비극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학살이라면은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저질렀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논산 강경에서는 거기 한 교회에서 68명의 기독교인 전원이 끔찍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밝혀진 기독교인 반도 잔인한 방법으로 우물에 던져지고 직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6.25 불법 기습남침인데 그 기습남침임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백두산호에 의한 북한 수송선의 침몰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배를 백두산호가 북한의 수송선을 발견한 바로 그 시각, 그 장소가 바로 이 앞바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6.25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 나간 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무식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대한민국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앵행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피땀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구한 이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고 또한 조롱하는 인간들에게 마땅히 천벌이 내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때가 이르고 결국 여러 가지 대한민국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언덕, 2년 뒤에 있을 2024년 4월 1일에 입법 권력까지 완전히 회복을 해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을 마땅히 나치 처벌법과 같은 반주사파 그런 법률을 제정해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뒤에 있을 그날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토요일마다 이러한 행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너무나도 할 말은 많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것이 많지만은 그런데도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의분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미의 노래 중에 하나 무찌르자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그 6.25가 일어난 직후에 무찌르자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랑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중국 공산당 이들을 오랑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것은 맞지만 6.25의 진행 과정에 절대적으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의 앞서간 분들이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이 아니냐, 이것이 북한 김일성의 택배가 되었던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72년, 이제 6.25 당일날 태어난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미 72살이 됐습니다. 그때 철이 든 사람 같으면은 이미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이 빌어먹을 인간이 도대체 지난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인간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을, 자유통일을 막은 중국에 대해서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그 눈치를 보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익히고 그 다음에 탈원전 대신했던 태양광의 이익이 무엇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막은 중국, 또한 대한민국의 이 많은 해악을 끼친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늘 그 눈치밥을 본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역사적 죄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